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동아일보는 전략물질 유출 비난하다 아니면 말고라는 아베 정부, 한국경신문은 골 깊어지는 한일 간 감정 악화가 더 큰 문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무시 대놓고 드러낸 일본 정부 억지 주장에 감정 자극까지 한국 산업구조 약점 잡고 해볼 테면 해봐라. 좁은 속 드러내 잘못 건드렸다 후회하게 할 당당하고 성숙한 대응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매일신문은 일본 근거도 안 밝히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밀어붙이려 하나. 문화일보는 확산하는 반일 선동과 선조고정 실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댈 생각은 접고 소상히 상황을 알리면서 국익에 입각한 현실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이라는 전쟁을 선포한 마당이면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정치적 선동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실리된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나 매일경제처럼 일본의 공격 행위에 대해 먼저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베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중요한 참여연 선거에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에 있어서 지난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반일적인 입장을 지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 내년 총선과 자기 대선에서 친일적인 정치세로 교체하기 위해 경제보복을 감행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익 세력들의 지위를 확대, 평화법, 구조, 계약 등 군국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업무를 아베 정권이 꾸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사관 문 대통령 못 지킬 약속 집착 말아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의미 있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사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요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면 직을 걸어야죠. 거짓 공약을 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표를 얻어 당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거짓을 유포했을 경우는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이런 주장 주요한 공약은 왜 사과 한 번으로 끝나는지 묻고 싶네요. 동아일보 사설대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정말 지킬 수 없어서 사과한 것인지 아니면 지킬 의사가 없으면서 사과한 것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세계 22 경제권 국민소득 3만 달러 30대 재벌 사내일보금 950조 정부에서는 500조 원대에서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건설 산업까지 불똥 튄 52시간제 국회가 신속 시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건설의 글로벌 경쟁력 여러 요인 때문에 2016년 6위에서 2018년 12위로 추락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그중 건설 노동자가 가장 높은 산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과로, 안전교육과 시설 미비 등이 원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조에서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53조는 노사 합의 시 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59조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50조 이하 51조, 53조, 59조는 근로기준법 50조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법체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40시간도 모자라 50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고착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총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감금, 폭행은 일상, 이젠 가족 죽이겠다 협박까지 한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노총 금속노 조합원들이 현대차 성공장 협력업체 사장을 1시간 넘게 사무실에 가둔 채 집기를 파손하고 위협했다 이렇게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은 수청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수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노사 간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민노총이 한일로 단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40일 넘게 강남역 철탑 위에 단식 농성 중인 김용 씨는 노조 설립을 이유로 삼성 계열의 폭력 납치 해고 차마 입에 닿지 못할 인권 요인으로 가정까지 파탄시켰습니다. 자본은 구사대 폭력을 사주하고 공권력과 결탁의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특정한 부분만 끌어내서 민주노총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가짜 일자리는 세금 수조원, 분만 취약지 대책엔 69억 원 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인가요? 직접적 비교 대상이 아닌 일자리 예산과 분만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의도입니다. 부족한 분만 예산을 지적할 일이지 일자리 예산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수십조 원 국방 예산과 비교하지 그럽니까? 조국 민정수석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SBS 드라마 녹두꽃 장면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SNS에 올린 것을 두고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다는 현실 인식일 수도 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 기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철저 조사에 엄중 문책해야 한다. 벨기에 신문은 군 기강 붕괴 수준, 이 정도면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문화일보는 양치기 소년 전락한 군 장관 문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실조사를 해야겠죠. 기강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의문사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건들도 재조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지만 책임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인과 결과를 국민들의 소상히 밝힌 다음에 책임질 수준, 수위를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 케이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57년째 수동조작 남산 케이블카 국제도시에 부끄럽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공지인 남산의 관광자원을 이처럼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특혜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설의 제목은 수동조작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야 하겠죠. 금융 관련해서 벨기에 신문은 2년 만에 1,000만 은행된 카카오뱅크의 핀테크 혁신, 한국경신문은 규제 완화가 물꼬튼 카뱅발 은행 혁신 경쟁 전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두 돌이 안 돼 고객 1,000만 명 확보, 수신 17조 원, 여신 11조 원 올 1분기 흑자로 전환됐다. 대주주 적격 심사 등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분 규제 한 34% 한도를 더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비율을 더 높이라는 주장이죠. 인터넷 은행을 허용하면서 은행법의 4% 한계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 그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산업자본이지 국내외 투기자본이자 재벌자본이죠. 이런 기준이 붕괴되는 것은 단순히 금융자본에 대한 자유를 더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금융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성실히 노동해서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은 더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산업화에서 금융화가 진전될수록 사회적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슈퍼 부자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다수의 불평등하면서 빈곤한 노동자 시민이 늘어난 그런 구조가 바로 이 금융화로 인한 오늘날의 야만적 이 신자유적 자본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